런던의 자존심, 미슐랭 이스타 셰프가 한국에서 벌인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20년간 프랑스 정통 요리만 고집하던 클라라 해밀턴이 왜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까요?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3개월 만에 이제 나도 절반은 한국인 셰프라고 선언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식평론가의 혹평으로 나락에 떨어진 레스토랑 3개월 내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스승의 최후 통첩, 그리고 SNS로 날아온 한국 셰프의 당당한 도발까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만난 한국의 발효 기술이 어떻게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편견과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영국 셰프가 어떻게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인생 파트너까지 만나게 되었는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발효 프렌치 코스의 탄생. 비화와 함께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따뜻한 인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과연 한국이 그녀에게 선사한 진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클라라처럼 자국의 전통 요리에 자부심을 가진 셰프라면 한국의 발효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클라라 해밀턴입니다. 런던에서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 해멀턴즈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36살에 이룬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지난주 타임스 미식평론가 제임스 윌슨이 제 요리를 창의성 제로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맛이라고 혹평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예약률이 80%에서 30%로 떨어졌어요. 주방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냉장고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3만 파운드 상당의 프리미엄 재료들이 모두 상했어요. 트리플, 와규, 캐비어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방에서 버려지는 재료들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바로 그때 투자자이자 스승인 찰스 그리핀이 찾아왔습니다. 63세의 그는 과거 전설적인 셰프였지만 지금은 냉정한 사업가예요. 클라라 3개월이다. 찰스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3개월 안에 매출과 평판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분을 모두 회수하겠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사업할 수는 없어. 200만 파운드의 투자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레스토랑 문을 닫아야 해요. 찰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시간은 충분히 줬다. 결과로 보여줘. 그가 나가려는 순간 테이블 위 태블릿을 가리켰어요. 참고로 이것도 봐라. 요즘 미슐랭 셰프들이 극찬하고 있는 한국 발효 기술 말이야. 화면 속에서는 젊은 아시아 남성이 신기한 기계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혁신적인 발효 숙성 기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 클라라. 너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찰스가 떠난 후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미슐랭 이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인가요? 손님들은 더 이상 제 요리를 찾지 않는데. 20년간 프랑스 정통 요리만 고집해왔던 제게 변화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빈 식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전통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요리 철학을 바꾸느니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셰프이자 절친인 소피 리처드슨이 흥미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클라라, 이거 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발효 숙성 기술 박람회야. 32살인 소피는 저와 달리 새로운 트렌드에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화면에는 화려한 부스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발효 기술이 뭐가 특별하다고? 그냥 김치나 담그는 거 아니야. 제가 코웃음을 치자 소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라라, 지금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 특히 발효 숙성 분야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게 많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고? 차라리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전통을 더 익히는 게 낫지 않을까? 소피가 한숨을 쉬었어요. 클라라, 전통만 고집하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져봐.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태그한 영상이 올라온 거죠. 영상 속에는 깔끔한 한복을 입은 젊은 아시아 남성이 나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미슐랭 이스타 클라라 해밀턴 셰프님께. 저는 서울에서 발효식품 연구를 하고 있는 윤재입니다. 그의 뒤로는 신기한 발효 장비들이 보였어요. 셰프님의 입맛을 제가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셰프가 영국 셰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게 진짜 자신감이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뭐야, 이 사람이. 감히 제 입맛을 바꾼다고. 소피가 영상을 다시 보여주며 말했어요. 클라라, 이 사람 장난 아니야. 팔로워가 50만 명이고 전 세계 셰프들이 인정하는 발효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발효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시간 오래 걸리는 요리법일 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직접 도발할 정도면 정말 자신 있는 건가? 박람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중온도, 숙성, AI 맞춤 발효, 전통과 과학의 융합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3일 만에 3개월 숙성 효과라는 문구가 신경 쓰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클라라, 어차피 3개월밖에 시간이 없잖아. 여기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서 자존심을 세울지, 그냥 런던에서 버틸지.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뭘 알아?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래서 더 가봐야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뭐가 더 있어? 그날 밤 비행기 티켓을 찾아봤어요. 서울 직항이 11시간이더라고요. 마우스 커서가 결제하기 버튼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갈까요? 제 20년 요리 철학을 버리고. 하지만 그 젊은 한국 셰프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드디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얼굴에 복잡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윤재 씨. 당신이 정말 제 입맛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혼란이었습니다. 제 캐리어가 분실된 거예요. 24시간 비행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이거 봐, 소피.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한국 여행이 잘못된 선택 같아. 공항 직원과 영어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소박한 후드티와 운동화를 신은 한국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말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캐리어를 찾고 있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피가 말하자 그가 직원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캐리어가 다른 터미널로 잘못 갔다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도와줍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솔직히 그의 평범한 차림새를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고마운데 우리는 바쁘니까요. 하지만 소피는 달랐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소피고 이쪽은 클라라예요. 혹시 성함이? 윤재입니다. 발효식품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영상 속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명함도 없이 그냥 카카오톡 연락처만 남겼습니다. 명함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라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윤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리해요. 시간도 정확하고 안전하죠.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3개월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해. 이 나라에서 배울 게 정말 있을까? 호텔에 도착해서 윤재 씨와 헤어질 때 그가 말했어요. 내일 명동에서 간단한 시장 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음식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명동 거리는 정말 활기찼습니다.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윤재 씨가 우리를 광장시장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전통 한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빈대떡을 맛봤습니다. 바삭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이런 건 그냥 팬케이크 아닌가요? 윤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빈대떡은 3일간 발효시킨 반죽으로 만든 거예요. 단순한 팬케이크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 소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3일 발효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두를 갈아서 자연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생성되면서 독특한 풍미와 영양가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한국 전통 발효 기술의 기본이에요.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발효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유럽에서도 치즈나 와인 발효는 수천 년 전부터 해왔는데 윤재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제 연구실에 와보세요. 한국 발효 기술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소피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라라, 윤재 씨 생각보다 전문적인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친절한 건 인정해. 하지만 발효가 뭐가 혁신적이라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가 제 입맛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런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일 뭔가 특별한 걸 보게 될까? 작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 씨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정말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와, 이런 곳이었구나.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발효 탱크들과 온도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이건 한국 전통 장류 발효 시스템이에요. 온도를 0.1도 단위로 조절하면서 최적의 발효 환경을 만들어내죠. 윤재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통 된장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이 시스템으로는 3주 만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시간을 단축하면 맛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진짜 숙성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직접 비교해 보시죠. 윤재 씨가 2개의 작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전통 방식으로 1년 숙성한 된장,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로 3주 만에 만든 된장이었어요. 맛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3주짜리가 오히려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을 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미생물 활동을 과학적으로 제어하면서 발효 과정을 최적화한 결과예요. 시간보다는 정확한 조건이 더 중요해요. 그때 명동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한국 셰프들과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클라라 셰프님 반갑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셰프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발효라는 건 결국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즉석에서 만드는 요리와는 다르고.
그러자 다른 셰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브랜드명도 조리법도 알 수 없게 가려진 상태였어요. 첫 번째를 맛보니 평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세 번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녹으면서 깊은 감칠맛이 퍼졌어요. 세 번째가 단연 최고네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조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 스테이크, 두 번째는 서구식 드라이 에이징, 세 번째는 한국식 발효 숙성이에요. 제가 뽑은 최고의 스테이크가 한국 기술로 만든 거였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 하지만 이건 한국 기후에 맞춰진 거라 그런 거 아닐까요? 서구 사람들 입맛에는 다를 수도 있고. 억지스러운 해명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클라라 셰프님, 편견을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기술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어요. 그날 오후 김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 된 김치 항아리들과 각 지역별 김치 종류를 보면서 놀랐어요. 김치만 200가지가 넘는다고요? 네, 지역마다 기후와 재료에 따라 다른 김치가 발달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테루아르죠. 테루아르는 프랑스 와인에서 말하는 지역 고유의 맛을 뜻하는 용어였어요. 한국 음식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 한정식을 먹었어요. 12가지 반찬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효 음식을 한 번에 먹는 문화는 처음이에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발효 음식을 먹으면서 미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복합적인 맛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소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클라라, 이거 정말 신기해. 각각의 반찬이 다 다른 발효 단계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맛있긴 하지만 이게 프랑스 요리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윤재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놀라운 것들을 봤지만 여전히 제 요리 철학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런던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클라라, 큰일 났어. 소피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방장 마이클이 사표를 냈대. 그리고 웨이터 3명도 함께 그만뒀다고. 핸드폰으로 런던 상황을 확인해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셰프가 없으면 음식 맛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SNS 반응이었어요. 구식 셰프, 시대에 뒤떨어진 레스토랑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멀턴즈 테이블 이제 끝났네. 셰프는 한국 가서 놀고 있고. 미슐랭 스타 반납해야 하는 거 아냐? 악성 댓글들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소피, 당장 런던으로 돌아가야겠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시차 적응 실패로 장염이 시작된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얼굴과 목에는 빨간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클라라, 병원에 가야겠어. 한국 병원은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위장염과 접촉성 피부염이네요. 스테로이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최소 2-3주는 걸릴 거예요. 의사 말을 듣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2-3주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얼굴로 어떻게 미팅을 해?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런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찰스에게서 차가운 메시지가 왔어요.
클라라, 상황이 심각하다. 당장 돌아와서 수습해라. 아니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경쟁 레스토랑들이 저희 고객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클라라가 없는 사이에 러 버나딘 런던에서 우리 VIP 고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호텔비, 병원비, 각종 체험비로 이미 1만 파운드가 나갔는데 런던에서는 매일 손실이 쌓이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겠어. 핸드폰을 보며 울고 있는데 문득 윤재 씨 연락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창피했어요. 그런데 윤재 씨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클라라 셰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30분 후 윤재 씨가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개발한 천연 진정 세럼이에요. 발효곡물에서 추출한 유산균으로 만들었어요. 유산균으로 피부 치료를 한다고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막걸리나 청국장을 피부에 발랐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염증을 가라앉히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세럼을 발랐습니다. 끈적끈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갛던 부분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틀째에는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고 3일째에는 부기까지 빠져서 거의 정상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보통 스테로이드를 써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장염도 신기하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윤재 씨가 가져온 발효죽을 먹으면서 속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죽은 뭘로 만든 거예요? 현미와 콩을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면서 염증을 줄여주죠. 런던에서 몇 달을 치료해도 안 됐던 제 몸이 3일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소피가 화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클라라, 얼굴이 완전히 좋아졌네. 이게 정말 한국 기술로 나은 거야.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 하지만 여전히 런던 상황은 심각했어요. 돌아가야 할지, 여기서 더 배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 몸이 회복되면서 윤재 씨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윤재 씨, 사실 당신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때 윤재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FERMENTCH CEO라고요.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윤재 씨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발효식품 스타트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거예요. 작년 매출 50억 원, 올해 목표는 80억 원입니다. 직원 25명의 작은 회사지만 한국에서는 문제성 피부 전문 브랜드로 유명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박한 차림으로 다니던 분이 이런 성공한 사업가였다니. 왜 그렇게 평범하게 다니셨어요?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보다 본질을 본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아직 여유가 없기도 하고. 윤재 씨가 회사로 안내해 줬을 때 두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AI 시스템이에요. 거대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발효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개인별 피부 데이터를 입력하면 맞춤형 제품을 자동으로 조합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객이 피부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분석해서 개인별 최적 발효 조건을 찾아내요. 그리고 로봇이 정확히 그 비율로 제품을 만들어주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구나. 이 기술이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전통 발효 지식과 현대 과학이 만난 결과예요. 할아버지가 장 담그던 지혜에 AI를 더한 거죠. 그때 윤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클라라 셰프님, 혹시 유럽 시장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미국과 유럽 진출을 준비 중인데 현지 파트너가 필요해서요. 세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유럽 한식 레스토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런던만 해도 한식당이 작년 대비 300% 늘었어요.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요. 윤재 씨가 보여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김치, 된장, 고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발효 소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할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소피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클라라 셰프님의 미슐랭 명성과 저희 기술력이 결합되면 정말 강력할 거예요. K-발효 프렌치 코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라 진짜 사업 기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제가 개발한 발효 소스와 양념을 프렌치 요리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된장 베이스 크림 소스, 고추장 글레이즈, 김치 사이드 디시 같은 걸로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새로운 요리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혁신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첫 번째 콜라보 메뉴는 일주일이면 개발할 수 있어요. 저희 AI 시스템으로 최적 조합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때 런던에서 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윤재 씨, 유럽 시장을 함께 바꿔봅시다.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윤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파트너. 드디어 진짜 기회를 잡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윤재 씨와의 첫 번째 콜라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발효 프렌치 코스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클라라 셰프님, 이 된장 크림 소스 어떠세요? 윤재 씨가 내민 소스를 맛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깊고 복합적인 감칠맛이 혀끝에서 퍼졌어요. 이게 정말 된장으로 만든 거예요. 3년 숙성 된장을 프렌치 크림과 조합했어요. AI가 최적 비율을 찾아낸 거죠.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작업했습니다. 고추장 글레이즈 스테이크, 김치 콤피 오리다리, 막걸리 파나코타까지 혁신적인 메뉴들이 탄생했어요. 소피가 시식을 하더니 감탄했습니다. 클라라, 이거 정말 대박이야. 프렌치 요리인데 완전히 새로운 맛이야. 드디어 서울 강남의 작은 팝업 레스토랑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멀턴즈 코리언 소리라는 이름으로요.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음식 블로거들과 미식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셰프와 한국 발효 전문가의 콜라보라니. 이런 퓨전은 처음 봐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바이럴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 예약이 모두 매진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찰스에게서 차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장난은 그만하고 당장 돌아와라. 찰스,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3개월 약속을 기억해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제 막 성공의 실마리를 잡았는데 돌아가라니. 그럼 찰스, 직접 와서 보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런 시간 낭비를.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사업가로서 직접 시장을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결국 찰스가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목소리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찰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희는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코스를 계획한 거예요. 찰스 같은 분에게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 첫날 제주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찰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름답군. 텍스처가 정말 독특해. 오설록 티뮤지엄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농업 시스템이라니. 정말 과학적이야.
둘째 날 전통 한정식을 대접했어요. 12가지 반찬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한 상을 보며 찰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각각의 발효 단계가 다르군. 이런 복합성은 프랑스 요리에서도 쉽지 않아. 특히 30년 묵은 간장에 깜짝 놀랐어요. 이 깊이. 정말 놀랍다. 이런 감칠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윤재 씨가 설명했습니다. 시간과 미생물의 만남이에요. 30년 동안 수십 종의 미생물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맛이죠. 셋째 날 윤재 씨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찰스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AI와 전통 발효의 결합이라. 이런 접근은 생각해 본 적이 없군. 마지막 날 저희 팝업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를 맛봤습니다. 된장 크림소스 랍스터부터 막걸리 파나코타까지. 각 요리를 맛볼 때마다 찰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클라라. 이건 정말 혁신이야. 마지막 디저트를 먹고 나서 찰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창의적인 접근을 못 알아본 내가 바보였어.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니, 추가 투자도 검토해보자. 윤재 씨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찰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나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서. 찰스의 인정을 받은 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한국 법인 설립을 서두르자. 이 시장을 놓칠 수 없어. 찰스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200만 파운드 추가 투자를 승인하겠다. 그리고 런던과 서울 양쪽에서 동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윤재 씨와 저는 정식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해멀턴-FERMENTCH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어요. 클라라 셰프님, 이제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요, 윤재 씨.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서울 팝업 레스토랑의 성공 소식이 런던까지 전해지면서 영국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혁신. 동서양 발효 기술의 만남, 요리계의 새바람.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한 달 후 런던에 해멀턴즈 코리안 소울 본점을 오픈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예약이 3개월치나 밀렸어요. 클라라, 이 고추장 글레이즈 랍스터는 정말 걸작이야. 미슐랭 가이드 심사관이 극찬을 했습니다. 전통 프렌치 기법에 한국 발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이런 창의적 접근은 처음 봅니다. 6개월 후 정말 꿈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축하드립니다, 클라라 셰프님. 미슐랭 1스타 등극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의 요리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거예요. 한국 마이너스 프랑스 융합 요리가 공식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윤재 씨와 저는 이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인생 파트너가 됐어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거죠. 클라라, 당신과 함께하면서 요리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잇는 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요, 윤재 씨. 전통을 고집하는 것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혁신이었어요. 소피도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늘 씨와 함께 K-뷰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언니, 나도 한국에서 내 꿈을 찾았어. 정말 고마워. 찰스는 아예 서울에 지사를 차리고 자주 오가며 한국 음식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내 평생 이런 혁신적인 맛을 경험할 줄 몰랐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박선미 할머니는 저희 레스토랑의 전통 장류 공급업체가 되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이 런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쓰이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젊은 외국 셰프가 우리 전통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니 고맙다. 마리아 곤잘레스는 저희 성공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녀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K-바리오 프렌치 코스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폐쇄적이고 완벽주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셰프가 됐습니다. 이제 나도 절반은 한국인 셰프야.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품은 요리를 만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을 선사하고 있어요. 윤재 씨와 함께 개발한 발효 기술이 이제는 유럽 전역 200여 개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해요. 주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던 기적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한국과 프랑스의 만남으로 세상에 없던 맛을 만들어 봅시다. 주방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짜 혁신이었다고. 지금까지 클라라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를 함께 봐주셨는데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과 현대 과학이 만나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해 사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까지 찾게 된 이야기가 정말 의미 깊었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새로운 문화나 기술을 만났을 때 선입견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와 감동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